네, 핸즈온 세션 이번에 3회차인데, 어, 그 계획표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어,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약간 개괄적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서 퀴즈킷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팅 코딩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번째에서 글로벌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볼 거고, 그 글로벌스 알고리즘이 뭔지 그 이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케이스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회차로 했고요. 음, 그래서 먼저 퀀텀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글자만 잔뜩 있는데, 퀀텀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로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또 BQP 문제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 그런 양자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 BQP,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이번 주 목요일 그 소프트웨어 그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양자 알고리즘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아래에 있는데요. 어, 뭐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 번스타인 바지라니 알고리즘, 사이먼스 알고리즘,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 안 쓴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게 슈월스 알고리즘이라고 그 RSA 암호 체계를 그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걸로 이제 퀀텀 프레 트랜스폼, 그다음에 슈월스 알고리즘, 그다음에 HHA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은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여섯 개들은 전부 다 퀀텀 프레 트랜스폼 기반 양자 알고리즘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세 개 묶어놓은 거는 오른쪽에 세 개 묶어놓은 거는 퀀텀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네, 이제 퀀텀 워크 관련된 알고리즘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엔 쓰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또 기타 중요한 그런 알고리즘들도 있고, 밑에 적어둔 두 개, 그 QAOA랑 VQE 이 두 개들은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자 알고리즘들이 있다라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로버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네. 이 그로버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 알고리즘이냐, 어떤 해결법이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퀀텀 서치 알고리즘이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오버뷰를 보면, 음, 그로버스 알고리즘은 unstructured dataset, 그러니까 자료 구조가 없는, 예를 들어서 뭐 트리나 이진 트리 구조나 뭐 그렇게 이미 정렬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unstructured dataset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어디 있는지를 어, 찾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quadratically 빠르게 이제 풀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알고리즘보다 이제 quadratically 빠르게 음, 풀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n개의 메모리가 있을 때 여기서 어, 한 개의 값만 어, 마킹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있으면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 고전 컴퓨터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냐면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는 겁니다. 0번째 주소 메모리에 마킹이 되어 있니? 안 돼 있네. 그러면 첫 번째 주소에 마킹이 되어 있니? 안 돼 있네. 이러면서 다 체크를 하면서 쭉 가는 거죠. 물론 뭐 처음부터 볼 필요 없고 그냥 막 무작위로 찍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충 평균적으로 한 2분의 1 라지 n번 정도 어, 탐색을 하다 보면 저의 마킹된 값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음, 요 메모리 사이즈 라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 똑같이 비례해서 실행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글로벌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요 메모리 사이즈가 라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의 루트 n에 비례하는 시간만큼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 어, 이러한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의 크기는 이제 보통 2의 거듭제곱 꼴입니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해서 하고, 저희 컴퓨터 구조 같은 것들도 대체로 그 전부 다 2의 거듭제곱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총 메모리 크기가 라지 n개만큼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함수 f는 뭐냐면 어, 이 0부터 라지 n-1까지의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답, 답이 있는 그런 인덱스를 넣었을 때만 이제 1을 출력하는 어, 그런 함수입니다. 함수 f라는 거는. 그러니까 fx는 언제 1이냐? x가 오메가일 때. 근데 이 오메가는 유니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메가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유니크 솔루션 오메가, 마킹되어 있는 그 메모리의 그 인덱스 값을 알아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니크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어, 이 그로버스 알고리즘이 처음 제시됐을 때는 유니크 솔루션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유니크 솔루션이 아니라 솔루션이 여러 개 있을 때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거는 후에 그 퀀텀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내용을 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함수 f는 그 0부터 라지 n-1까지 그 인풋을 받아서 0 또는 1을 출력하는데 어, 저희는 이제 퀀텀에서는 입력의 개수랑 아웃풋의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모든 건 유니터리고 유니터리라는 건 리버서블 하다는 거니까 인풋 큐빅 개수와 아웃풋 큐빅 개수가 다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웃풋 큐빅 개수가 더 적다면 그 정보를 잃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 f꼴을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함수 f는 어, 뭐죠? n개의 인풋을 받아서 하나의 아웃풋을 뱉는 거니까 이건 쓸 수 없고 그 대신에 어, 양자 컴퓨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니터리 연산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덱스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출력하는 그런 큐비트라면 이 UF라는 걸 거치게 되면 이게 일종의 그 퀀텀 버전 함수 F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출력하는 부분에 FX를 XOR 연산을 해줘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동작합니다. 이걸 이제 퀀텀 오라클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건 이 UF입니다. 이 UF를 갖고 오메가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앞에서 봤던 요 UF에서 요 Y가 마이너스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 마이너스 상태는 이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해보면
쭉 식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x가 그 오메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일 때만 이 페이즈가 마이너스로 그 뒤집히고 그 찾고자 하는 값이 아닌 그냥 대부분의 우리가 관심 없는 값들에 대해서는 이게 fx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페이즈가 그대로 1이 될 겁니다. 즉 찾고자 하는 인덱스에 대해서만 이제 그 페이즈가 플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이 UF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것만 이 마이너스 상태로 바꿔주면 x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어, 관심 있는 값에서만 페이지가 뒤집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UF를 이용해서 이러한 SF 연산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값일 때만 페이지 뒤집고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네,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UF를 통해서 이러한 연산을 하는 것을 일단 만들어냈고 얘를 최대한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이 S0라는 거를 한 번 더, S0라는 것도 정의를 하고 갈 건데, 이거는, X가, 그러니까 X가 전부 다 0 큐빗, 이 모든 큐빗들이 전부 다 0 상태일 때만 페이지를 뒤집어주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러한 것을 S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S0는, 연산 형태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0이 아닌 상태에 대해서는 0이 아닌 K 상태에 대해서는 요거 0이랑은 내적하면 0이 되니까 사라지고 요 아이덴티티만 만나서 K가 그대로 출력되고 0 상태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그 마이너스 2의 0 상태랑 플러스 0 상태 돼서 마이너스 0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SF랑 S0를 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quadruplically speedup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 찾고자 하는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 다 0 상태로 초기화를 합니다. 전부 다 0 상태로 초기화한 다음에 모든 큐비트에다가 하다마드 오퍼레이션을 가합니다. 네, 하다마드 오퍼레이션을 가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라는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SF를 가하고 그 다음에 모든 큐빗에 하다마드 가하고 그 다음에 S0 가하고 모든 큐빗에 하다마드를 가하는 그러한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한 G라는 것을 T번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T라는 게 결국에 large n의 스퀘어 루트에 이제 비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quadratically speedup이 되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뒤에 볼 거고 음, 어쨌든 이 G라는 연산, 이 세트를 적절히 T번 가해가지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은 이제 커뮤테이션을 베이시스, 즉 0 상태, 1 상태를 베이시스로 하는 그런 측정을 하게 될 거고요. Z 베이시스라고도 하죠. 그런 측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 그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의 주소값을 오메가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오메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메가가 아닌 나머지 모든 인덱스들의 중첩된 그러한 상태, 즉 오메가와 수직인 모든 상태들의 중첩을 어, 오메가 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제 요 모든 하다마들을 다 거치게 되면 어떠한 양자 상태가 되냐 하면 음, 모든 영 상태에다가 하다마들을 다 가하면 이러한 양자 상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00000 상태부터 11111 상태까지 전부 다 균등하게 다 중첩이 되어 있는 거죠. 0, 1, 2, 3, 4, 5, 6, 7, 8에서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전부 다 이제 골고루 중첩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오메가겠죠. 오메가고, 그럼 오메가의 비율은 요거, 루트 2분의 1의 스몰 n제곱만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양자 상태를 여기에다 그려보면, 어,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내적을 하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의 스몰 n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고, 음, 그 다음에 그래서 초기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때 요 각도를 세타로 둘 거예요. 세타로 두면, 어,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의 스몰 n제곱을 라지 n이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 G 연산들은 어떤 친구냐면, 저희가 S0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 S0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를 기준으로 하다마다 만나면 똑같이 아이덴티티거든요. 그 다음에 하다마드 0 상태 만나고, 그다음 하다마드 0 상태 만나면 이거 보시다시피 S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G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양자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SF를 가하게 되는 거죠. G를 가할 때 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가해지니까 SF를 가하면 이거는 그 정답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에 페이지만 뒤집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만큼 정답 성분이 요만큼 조그맣게 있었으면 얘를 페이지를 반대로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에서 빨간색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연산을 가할 건데 이건 요거랑 똑같다 그랬죠. 어, 이게 뭐냐면 S 상태에 대해서 대칭 이동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초기 상태 S 상태에 대해서 어, 요 빨간색을 초록색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그림을 좀 조그맣게 그렸는데 그럼 이제 2세타만큼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초록색의 초기 스테이트에 비해서 2세타만큼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G를 계속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2세타씩 올라가고 2세타 올라가고 또 2세타 올라가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 요 정답 스테이트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럼 이 G를 몇 번 가야 되냐? 이건 이제 되게 어, 거칠게 쓴 건데 이렇게 쓰면 쓰진 않거든요. 원래 알고리즘 할 때는. 근데 좀 더 이제 쉽게 보기 위해서는 그 저희 초기 상태가 그 세타라고 했잖아요. 세타. 그 각도가. 그 다음에 이 사인 세타가 라지 루트 n분의 1이라고 했고, 그 다음 G를 한번 갈 때마다 2세타씩 올라갑니다. 2세타씩 올라가면, 어, T번 가할 때, 요렇게 이제 세타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최대한 2분의 파이가 되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그때 사인 세타가 라지 루트 n분의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큰 경우에 이런 양자 컴퓨터까지 대동을 해서 이제 찾고자 할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작은 경우는 이제 찾기 쉬우니까 굳이 이런 알고리즘을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하면, 어, 그 극한에 의해서 요 사인 세타가 세타랑 같아지죠. 이 세타 요거니까. 그 세타 0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가 라지 루트 n분의 1이었는데 그냥 세타도 라지 루트 n분의 1로 둬버리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써보면 그 t는 그 스퀘어 루트 n에 그런 비례하는 스퀘어 루트 n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로벌스 알고리즘은 사실 여기서 뭐 에러율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있긴 하지만 큰 골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쿼드라티컬리하게 빠르게, 즉 라지 n의 데이터 사이즈에 비례해서 그 런타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스퀘어루트 라지 n에 비례해서 이제 런타임이 길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키스킷으로 코딩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아이패드라서 노트북 화면 공유로 바꾸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아이패드로 쓰고 있어서 일단 노트북 화면 공유를 어, 해보겠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해가지고 그, 아마 핸즈온 세션 첫 번째 때 그 퀴스킷 개발 환경 세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가상 환경, 설정된 가상 환경에서 그 가상 환경을 이 아나콘다에서 그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현재 주피터 노트북으로 들어온 상태고, 이 코드들은 그 GitHub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글씨가 작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 이게 최대인 것 같고, 더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렉 걸려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어, 이거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없는데, 그 퀴스킷 텍스트북이라는 게 있던 시절에 있던 그런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좀 끌고 와봤습니다. 그거 끌고 오고, 퀴스킷이 업데이트를 많이 하면서 안 돌아가는 코드들이 많아서 그것들 좀 수정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행사 진행하면서 짰던 코드들 좀 추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로버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고, 요 오메가를 찾고자 한다. 해가지고, 어, 여기서 봤던 게 이게 글로벌스 오라클이라는 게 아까 봤던 그 SF 찾고자 하는 것만 이제 플립해 주는 거. 그다음에 디퓨저 오퍼레이터라는 게 초기 상태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주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 봤던 거고, 그래서 뒤집어 줬다가 다시 올려버린다. 해서 2세타만큼 한 번 할 때마다 2세타씩 올라가기 때문에 어, 적절히 가해주면 되고,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죠. 요 t는 그다음에 요거 내림해서 4분의 파이의 루트에 스몰 n분의 라지 n이라고 하는데, 요 스몰 m이 그겁니다. 저희는 스몰 m이 1이었거든요. 그 아마 여기서 스몰 m이 정답 찾고자 하는 솔루션의 개수를 의미할 텐데, 저희는 솔루션의 개수가 유니크하다고 했으니까 이 스몰 m은 1로 두고 아까 이론을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봤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그러한 식이고요. 그런 그림이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답만 뒤집어주는 UF, 이제 U 오메가라고도 할 건데 그 오라클을 만들어야겠죠. 요거는 요 U 오메가를 보시면 여기 몇 번째면 0, 1, 2, 3, 4, 5 다섯 번째,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하면 이제 5번만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이진수로 1, 0에 대해서만 이제 1, 0의 상태에 대해서만 이제 뒤집어주는, 페이지를 뒤집어주는 그런 연산이거든요. 뭐 이런 걸 가해서 어떻게 한다 해서 이론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투큐빅 상태부터 먼저 볼 겁니다. 투큐빅 상태부터 볼 건데, 어, 요 가장 처음에 하다마드 두 개 가하는 거는 그 시작이었죠. 가장 처음에 시작이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요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줄 그어져 있는 거는 그 컨트롤 Z 게이트라고 해서 Q0와 Q1이 둘 다 1 상태일 때만 페이지를 뒤집어주는 겁니다. 어, 이게 제가 이론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뭐 가장 끝에 마이너스 상태를 두고 해서 뭐 페이지 킥백을 통해서 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살짝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도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뭐냐면 1 상태, Q0도 1, Q1도 1인 그런 상태를 정답으로 두겠다는 그런 오라클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1 상태일 때만 그 페이지를 뒤집어주는 그런 연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 제가 여기 그 마우스 포인터에 HU0의 H 요거 이론할 때는 요게 S0였는데 이거는 그 초기 상태에 대해서 대치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런 오퍼레이터는 이제 이렇게 짜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뒤에서 요 그림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음, 그거였죠. 요거 H랑 H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H랑 H 양쪽에 가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0 상태의 페이지만 뒤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1, 1 상태, 우리가 정답 상태를 일단 1, 1 상태로 가정을 하고 약간 그 토이 이그젠플인 거죠. 그러니까 1, 1 상태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 초기 상태에 대해서 그 대칭 이동시켜주는 그런 연산을 한번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일단 퀴즈키스 임포트하고 저는 이제 퀴즈큐 버전 1.1.1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1회차 때보다 좀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러고 음, 요 위에 두 개는 돌릴 필요 없는데 일단 써놨으니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하고 요게 이제 2큐빅짜리 앞에서 봤던 요 그림이랑 똑같은 양자 회로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2큐빅짜리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킷이라는 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각의 큐빗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는 그런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면 이러한 양자 회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양자 회로에다가 그 오라클은 이렇게 붙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요거 6 이게 이제 하다마드 가하고 양쪽에 하다마드 가하고 그 다음에 Z 게이트 가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Z 게이트 가하고 그다음 하다마드 게이트 또 가한 그런 명령이고요. 그래서 가하면 결국에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이러한 회로를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지금 1, 1 상태만 나올 확률이 100%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스테이트 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1, 2 상태가 관측될 확률이, 제 1024번 샷을 때렸습니다. 이게 샷 개수를 설정을 안 해주면 1024번이 디폴트거든요. 샷 개수를 뭐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면 2048번 때리게 될 겁니다. 어, 아이고, 좀 그림이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G로 크게 묶었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여러 번, T번 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딱 한 번 가해도 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00, 01, 10, 11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만 답인 경우잖아요. 11만 답인 경우에는, 어, 그, 초기 세타 값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사인 세타 값이 그 루트 4분의 1이 됩니다.
이론할 때 식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그걸 여기다도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루트 4분의 1이 되고 사인 세타 값이 루트 4분의 1, 즉 2분의 1이라는 거는 세타가 6분의 파이라는 거죠. 6분의 파인데 이제 세타가 처음에 6분의 파인데 거기서 이제 그로버 그 세트를 한 번씩 갈 때마다 2세타씩 올라가잖아요. 6분의 파이의 2배는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한 번 올리면 바로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음, 그래서 이건 리얼 디바이스, 그러니까 퀴즈킷에서 제공하는 그런 리얼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돌릴 수도 있는데, 이거 돌리면, 이거 코드, 요거는 지우고, 실행하실 거면 이건 지우고 실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옛날 버전 코드라서 지금 이 두 줄은, 어, 이건 저는 실행을 안 시켜봤거든요. 실행을 안 시켜봤는데, 왜냐면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를 쓰게 되면, 실제 양자 컴퓨터를 쓰는데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안 돌려봤는데, 아마 이거 돌려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요 11 상태뿐만 아니라, 000110 상태들도 조금씩 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큐빅 상태에서도 해볼 건데요. 이거 처음에 전부 다 하다마드로 이니셜라이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답 상태를 뭐로 설정한 거냐면, 101과 110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있거든요, 퀴즈킷은. 그래서 지금 0, 0, 0 상태인데, 지금 이거 컨트롤 G잖아요. 이거 컨트롤이고 이게 G면, 요 제일 첫 번째,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가 1이고, 제일 마지막 것도 1인, 1, 0, 1 상태에 대해서 페이지를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0, 1, 1 상태에 대해서 페이지를 뒤집어주는 그러한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102가 1, 점, 102가 011인데, 여기는 또 거꾸로 써있네요. 여기서 일단 위에서부터 보아서 식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01가 110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초기 양자 상태에 대해서 뒤집어주는 아까 봤던 그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하다마드 양쪽에 있고 가운데는 0 상태만 뒤집어주는 이게 영상 XXX 있고 이 컨트롤 G 있고 XXX 있는 게 0 상태만 뒤집어주는 이유는 요 컨트롤 G가 이게 세 개 다 1 상태일 때만 뒤집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앞에가 세 개 다 1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요 X가 일종의 낫게이트니까 여기가 0, 0, 0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0, 0, 0일 때 X 게이트 거쳐서 1, 1, 1이 되고 얘네가 페이지가 뒤집혀서 페이지가 뒤집힌 마이너스 1, 1, 1이 될 거고 이제 다시 원상복귀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0 상태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뒤집어 주는 거고 0 쪽에 하다마다 씌우면 이제 그 초기 상태 S 상태에 대해서만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그러한 연산입니다. 음, 그래서 쭉 진행을 해보면 어, 그 위에 있는 회로를 똑같이 만들 겁니다. 만들 거고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니까 쭉쭉 넘어가서 보면 어, 이제 똑같이 만든 겁니다. 이제 만들었고 여기 안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이게 되는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디컴포즈에도 똑같네요. 제가 이렇게 추상화를 시켜놓으면 디컴포즈가 더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U 오메가랑 US에는 각각 어, U 오메가와 US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U 오메가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US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요거 순서가 키스킷에서는 거꾸로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얘 1, 0, 1, 1, 1, 0 이렇게 되는데 지금 0번째랑 두 번째, 0번째랑 첫 번째 했죠. 근데 이제 키스킷으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0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랑 두 번째로 좀 이거 뒤집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음,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보면 101과 110이 한 절반 정도 저희가 답으로 원하는 상태가 각각 절반의 확률로 나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얼 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까 보시면 000부터 111까지 답이 총 8개 있는 경우의 수가 총 8개 있는 것 중에서 답이 총 2개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을 루트 치면 2분의 1이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세타는 뭐 6분의 파이고 해서 딱 그로버 서치 알고리즘 그 세트 한 번만 딱 가해주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좀 개수를 늘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건 넘어가고, 만약에, 음, 그, 답 상태를 그 11010, 요걸 답 상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넣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지금 배리어 사이에 있는 요게 지금 그 오라클이고요. 이 뒤에 있는 게 디퓨저입니다. 그 초기 상태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는. 요거 통째로 이렇게 크게가 하나의 그 세트라고 했죠. 이걸 이제 T번 가야 된다고 했고, 이 T번 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어, 이건 이제 두 번 가했을 땐 이런 회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두 세트 가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래서 만약에 그로버를 한 번도 안 가했다, 0번 가했다 하면, 이렇게 초기 상태와 모든 상태가 균등하게 섞여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요 그로버를 한 번 가했다 하면, 저희가 답으로 찾고자 했던 요 11010, 이게 좀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걸 두 번을 해보면, 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두 번 했다는 거는 지금 이러한 회로라는 거죠. 두 번 가한 거. 그다음에 세 번 가해보면, 거의 이제 저희가 답으로 원하는 그런 상태만 나오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네 번 했을 때가 최적일 텐데, 네. 그 다른 값은 거의 안 나오고, 저희가 원하는 값만 거의 다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걸 더 많이 가하면, 5번 가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번 가했다 하면 다시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적의 그 이터레이션 개수, 이 그로버 세트를 몇 번 가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것도 물론 몇 번 갈지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 아까 그 수식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더 가면 그 확률이 낮아지냐면,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드렸고, 음, 여기서 보시면 요 S 초기 상태에서 어, UF를 해줘서 뒤집어줬다가, 그 다음에 초기 상태에 대해서 뒤집어주는 그런 연산 가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세트를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2세타 이제 올라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2세타 올라가는데, 많이 가면 이게 2세타 가고 또 2세타 가고 또 2세타 가고 해가지고 오히려 요 정답 쪽보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적절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관련돼서 뭐 연구도 많이 돼가지고, 그 여러 번 가면 요 근처에서 빙글빙글빙글 돌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나왔거든요.
oblivious amplitude amplification 뭐 그런 알고리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쭉쭉쭉 올라가다가 요 근처에서는 여기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알고리즘도 나왔고 했는데 음, 어쨌든 적절하게 가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딱 시간 맞춘 것 같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일단 성근님 발표 감사합니다.